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결국 국힘당은 현실을 부정하다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헤매고 있는 국힘당. 끝내 국민들이 냉혹한 성적표를 들이밀었는데요. 참혹합니다. 26일 발표된 MBS 여론조사 결과 국힘당 지지율이 무려 20%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의 격차는 무려 25%포인트인데요. 이쯤 되면 정치 생명의 사형 선고가 내려진 수준입니다. 국민은 더 이상 국힘당을 보수정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건데요. 이제는 진심 해산만이 남은 거죠. 반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무려 62%로 급등했는데요. 2주 전보다 9%포인트가 오른 수치입니다. 이는 취임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이뤄낸 경이적인 성과인데요. 국정운영 부정평가는 고작 21%에 불과해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지도자라는 평가가 굳어지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역시 명확한데요.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임명 찬성 의견이 53.4%로 반대 40.4%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특히 광주 전라 76.8%, 충청권 62.8%, 경기 인천 53.9%, PK 50.6%에서 모두 과반 찬성을 기록했는데요. 수도권 서울 경기에서조차 오차범위 내 접전입니다. 이쯤 되면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선택은 이미 끝난 셈인데요. 그런데도 국힘당은 또다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과반 이상의 국민이 찬성하는 총리 후보자에 대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조건 반대를 외치는 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국민적 작태인데요. 이런 몽냐말로 국정 운영을 발목 잡고 있는 독선의 정수인 거죠. 그러니까 지지율이 20%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김종혁 전 국힘당 최고위원은 뼈를 때리는 자아비판 발언을 날렸는데요. 지지율 폭락 원인을 자성하기는커녕 우리가 진 건 부정선거 때문이다라는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부정선거가 아니라 부정정당이라고 팩폭했습니다.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는 정당이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는 건지 그 정신머리가 더 놀라울 따름인 거죠. 거기다 윤석열을 계몽령 대통령이라며 감싸는 황당한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계엄령을 계몽령으로 포장하다니 헌정 파괴를 미화하는 궤변은 국민들로 하여금 치를 떨게 만들 뿐입니다. 이런 망상이 바로 국힘당을 나락으로 끌고 간 주범인 거죠. 심지어 텃밭인 TK 지역조차 무너지고 있는데요. MBS 조사에 따르면 TK에서 국힘당 지지율은 31%로 민주당 28%와 불과 3%포인트 차이에 불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8%로 부정평가를 훨씬 웃돌고 있는데요. TK가 흔들리고 있다는 건 국힘당의 몰락이 전방위로 퍼지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국힘 정치인들은 TK 대구시장 자리를 놓고 내부 다툼에만 몰두하고 있는데요. 한 언론은 야당은 만만한 대구로 몰려 시장 후보만 10여 명이라며 야당 정치인들이 TK를 기회의 땅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국힘당은 자기 텃밭 방어조차 버거운 형국인데요. 이쯤 되면 존재 이유를 의심할 수준인 거죠. 여론조사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선 국민의 절반 이상이 지지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높아지고 있으며 국힘당의 막무가내 반대 정치엔 지긋지긋하다며 고개를 젓고 있는 건데요. 게다가 추경 편성에 대한 여론도 필요하다 61%로 필요없다 28%의 2배를 넘었습니다. 민생 회복에 관한 문제엔 소득 수준별 차등 지급이 48% 가장 높았고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무려 72%에 달했는데요. 민생 안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들이 일관되게 이재명 정부 지지라는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힘당은 끝까지 현실을 부정하며 헛소리만 반복하고 있는데요. 계몽령이니 부정선거니 하는 공상에 빠져 있는 사이 민심은 이미 멀어졌습니다. 국힘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분명한데요. 국민을 이기려는 정치, 망상에 빠진 정치, 무조건 반대하는 정치를 버리고 이제라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나마 연명을 하려면 말이죠. 법원이 체포영장을 기각하자 윤석열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사실상 불응하고 나섰습니다. 불과 이틀 전 특검 소환에 응하겠다더니 조건을 내걸며 말을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일상화됐습니다. 민주주의를 유린한 자가 법의 보호를 받으려고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석고대전은 못할 망정 특별 대우까지 바라는 후안무치한 태도입니다.
구속 취소 결정부터 체포영장 기각까지 석연찮은 법 해석과 특혜성 조치로 사법부가 윤석열의 편을 들어준 것만 벌써 4번째입니다. 사법부의 오판이 내란숙의 윤석열에게 수사 불응의 명분과 자신감을 심어준 꼴이 되었습니다. 8번의 수사기관 소환 요구를 모두 회피하며 법치를 모독하는 내란숙의 윤석열에게 더 이상의 특혜는 사치이자 시간 낭비입니다. 내란 세력의 부활이라는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고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켜야 합니다. 내란 특검의 흔들림 없는 수사,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 현실은 단순한 사법의 문제가 아닌데요. 헌정 파괴의 끝자락에서 벌어지는 내란 공범의 실체가 드러난 겁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윤석열을 석방시켜준 직위원 심우정과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재명 후보 재판을 밀어붙였던 조이대에 대해 내란 공조 공모 의혹을 수사합니다. 직위원, 심우정, 조이대. 이 자들은 더 이상 법관도 검사도 아닌데요. 법을 기만하고 권력에 동조한 내란 가담자일 뿐인 거죠. 이들이 지금껏 떳떳한 얼굴로 법복을 입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의 수치입니다. 이들이 내란 특검 수사를 받는 건 선택이 아닌데요. 그건 너무도 당연한 필연입니다. 윤석열이 저지른 헌정 파괴, 계엄령 음모, 사법 조작, 그 음모의 중심에 바로 이 자들이 있었습니다. 심우정은 대통령실과 검찰, 그리고 재판부를 가로지르는 내통의 고리였는데요. 직위원은 재판관이라는 탈을 쓰고 윤석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질질 끌며 시간을 벌어준 공범입니다. 조이대는 대법원장이라는 직함을 등에 업고 정치재판의 시나리오를 직접 지휘했던 사법 쿠데타의 지휘자인데요. 물론 지금까지는 저의 주관적인 생각임을 밝힙니다. 직위원은 윤석열을 풀어주고 봐주기 비공개 재판을 이어가며 내란 부역자들의 재판을 질질 끌어왔는데요. 그는 사실상 윤석열의 재판 조력자 역할을 자처하며 사법부를 침탈했습니다. 그가 내란 특검의 조사 대상이 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순리인 거죠. 심우정은 검찰총장 직분을 망각한 채 윤석열을 석방해주고 수사를 부실하게 진행해 기소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었는데요. 기소 누락된 범죄와 내란 부역자들이 차고 넘치는 상황입니다. 특히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계속된 영장 기각은 국민 모두를 경악시켰는데요. 자신이 내란 공범임을 몸으로 보여줬습니다. 조이대는 더 가관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속도전 직권회부한 장본인입니다. 이는 명백한 정치 개입이며 법원의 본분을 망각한 사법농단이었는데요. 대법원장 자리를 이용해 윤석열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해주고 동시에 야당 후보를 겨냥한 정밀 타격을 시도했던 조이대의 행위는 내란 공모로 의심받아 마땅합니다.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헌법을 저버린 걸까요? 이들의 배후엔 누가 있었고 그 대가로 어떤 약속을 받았을까요? 내란 특검이 반드시 밝혀내야 할 질문들입니다. 이걸 덮는 순간 대한민국은 더 이상 법치국가가 아닌 거죠. 사필규정이라는 말은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닌데요. 내란 상황 속에서 이들이 보여준 행태는 참담하다 못해 참혹했습니다. 이제 그 정의의 칼날이 직위원, 심우정, 조이대를 향하고 있는데요. 심판받아야죠. 벌도 받아야 합니다. 그것도 아주 세게 말이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국회의원 손솔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탄생과 함께 저도 비례의원으로 승계되어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됐습니다. 지난 6개월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국민께 그리고 국회에서 굳건하게 역할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22대 최연소 국회의원이라는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막내인데다 전학생이 된 기분입니다. 300명의 의원 여러분 앞에 말씀드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시간을 얻어 인사를 드리고 있지만 저는 한 분 한 분 뵐 시간이 아직은 부족했습니다. 혹시 제가 그냥 지나가더라도 오해하지 마시고 같이 인사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열심히 배우고 많이 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 내석에
소수 정당이라 법안 발의를 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시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함께 토론하고 국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저도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이 하나 있습니다. 첫 인사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려도 되나 많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진행 중인 사안이고 우리 국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일이기에 용기를 냅니다. 이준석 의원을 징계해 주십시오. 저는 지난 대선 기간 청년들과 함께 모여 대선 후보 토론회를 봤습니다. 2차 토론회 시청을 할 때까지만 해도 토론회를 본 소감을 나누고 남은 선거 기간까지 함께 힘내보자는 격려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3차 토론회 후에는 우리는 한자리에 있으면서도 서로에 대한 응원조차 나눌 여유가 없었습니다. 다들 오늘 토론회는 너무 힘들다. 어서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며 돌아갔습니다. 저 역시 한 방 때려 맞은 것처럼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다음 날 선거운동에 나가면서도 힘이 축 빠져 기운이 돌아오지 않아 괴로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추위 속에도 광장을 지키러 온 힘을 내 나온 내 친구들은 왜 어제 토론회를 보고 맥이 빠진 채 돌아갔을까? 곱씹어 왔습니다. 답은 하나였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TV토론 생중계에서 내뱉은 충격적인 발언에 모두가 동시에 한 방 얻어맞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년간 어려운 틈을 비집고 진보 정치를 꾸려오던 저조차 이렇게 힘든데 평범한 청년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마음과 참담함이 모여 이준석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59만이라는 결과로 표현됐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요청에 국회가 답해야 합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혐오도 그러합니다. 아니, 더 멀리 퍼집니다. 정치인의 말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단호히 보여줘야 혐오와 차별을 멈출 수 있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의 윤리특별위원회가 하루빨리 구성되어 징계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들여다볼 자료는요. 최근 한국 정치의 흐름, 이걸 보여주는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여론조사 결과부터 전직 대통령 관련 수사, 또 국회 내 발언까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이 정치 지형을 함께 살펴보시죠. 지금 어떤 지점들을 주목해야 할지 핵심만 쏙쏙 뽑아보겠습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특히 그 지지율 변화의 폭이 상당히 눈에 띄고요. 또 사법 리스크 문제나 국회 내부의 움직임, 이것도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이 자료들이 말하는 현 상황의 본질, 또 그 의미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보죠. 와, 먼저 여론조사 결과가 이게 정말 놀랍네요. 자료를 보니 그 MBS 조사 있잖아요.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여기서 국힘당 지지율이 20%까지 내려갔다고요. 민주당과의 격차가 무려 25%포인트나 된다는 건데요. 이야. 네, 그렇죠. 반대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62%로 올랐고 또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임명 찬성 여론도 과반이네요. 리얼미터 조사 보니까 53.4%? 그렇죠. 이 수치들은 단순히 어느 당이 오르고 내렸다, 이걸 넘어서요. 현 정부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기존 야당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이 점을 보여줍니다. 자료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김민석 후보자 인준 문제나 또 추경 편성 필요성, 이것도 61%가 필요하다고 하고, 심지어 대북전단 살포 중단 요구도 72%나 되고요. 주요 쟁점에 대한 여론이 대체로 현 정부 기조와 좀 발을 맞추는 그런 모습이에요. 특히 TK,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 지지율 변화도 정말 눈길을 끕니다. 국힘당이 31%, 민주당이 28%, 이 차이가 고작 3%포인트밖에 안 난다는 건데요. 와, 이건 정말 큰 변화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자료는요, TK 지역의 이런 근소한 격차가 단순한 지지율 하락, 이걸 넘어서서 국힘당이 그 전통적인 텃밭치수조차 어떤 정책이나 이념적인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뭐 이런 더 깊은 위기 신호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과거 데이터를 보면 이 정도의 근접성은 글쎄요, 단순한 부동층 이동만으로는 설명하기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점을 시사하는 거죠. 그렇군요. 국힘당 내부에서도 뭐 김종혁 전 최고위원처럼 부정선거 주장 같은 거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하고도 연결될 수 있겠고요. 네, 이런 여론 변화 속에서 또 다른 중요한 축은 바로 이 사법 리스크 문제인데요. 자료를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수사 상황도 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군요. 법원이 체포영장을 기각한 이후에 특검 출석 요구에 사실상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는 윤 전 대통령의 이런 태도와 맞물려서 과거 사법부 결정에 대한 의혹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심우정 전 검찰총장 직무대리나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인물들. 이들에 대해서는 소위 내란 공모 의혹 수사 주장까지 나오는데요. 아, 내란 공모요? 네. 자료에 언급된 구체적인 혐의를 보면 각각 윤 전 대통령 재판 지연이나 석방 관여, 그리고 과거 이재명 당시 후보 관련 재판 개입, 이런 의혹들 때문에 특검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다는 겁니다. 내란 공모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는군요. 이게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서서 어떤 헌정 질서에 대한 이야기로까지 번지는 그런 양상인데요. 그렇습니다. 자료가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의혹들이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건 사법부의 독립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때문에 이들의 행위 동기나 어떤 배후관계 규명, 이게 특검의 중요한 과제가 될 거다, 이런 분석입니다. 아, 국민 여론과 사법부 이슈 외에 또 국회 내부의 목소리도 주목할 만한데요. 22대 국회 최연소 의원이죠. 진보당 손소로 의원. 이분 발언이 자료에 포함되어 있네요. 이준석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고요? 네, 순소올 의원이 본회의 발언을 통해서 지난 대선 토론회 때 이준석 의원 발언이 청년들에게 좀 상처를 줬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요, 59만 명이나 동의한 국민청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징계안을 신속히 심사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한 건데요. 정치인의 발언 책임, 특히 혐오 표현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진 셈이죠. 오늘 살펴본 이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정말 그야말로 격변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민심은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과거 정권 관련 논란은 더 뜨거워지는 것 같고요. 국회 안에서도 또 새로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현재 한국 정치가 정말 복잡하고 역동적인 국면에 있다는 걸 잘 보여주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여론 지형 속에서 정치권이든 사법부든 신뢰 회복이라는 아주 무거운 숙제를 안게 된 셈입니다. 특히 자료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들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진실 규명, 또 책임 소재를 밝히는 과정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이걸 지켜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자료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지금 우리 정치 지형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또 앞으로의 변화를 예측하는데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잠시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